아니, 택시! 지금 우리 태식이가 저런 구닥다리 택시에서 내리는 양반 딸이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고급 호텔룸 강말자가 코를 막으며 우철민을 향해 대놓고 삿대질을 합니다. 옆에 있던 방태식은 자기 엄마 눈치만 보며 고개를 돌려버리고 강말자의 악담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애미 없이 자란 자식은 티가 난다더니 아비 수준까지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네. 수준 떨어져서 밥도 안 넘어가니 당장 나가요. 딸 은지가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자 낡은 점퍼를 입고 있던 아버지 우철민의 눈빛이 지옥처럼 차갑게 변합니다. 철민은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나며 조용하지만 뼈를 깎는 듯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당신들의 그 가벼운 주둥이가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내일부터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야.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난 철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돈댁이 목숨처럼 여기던 방성정밀이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택시 기사인 줄 알았던 그가 숨겨온 전설적인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 정문 앞은 번쩍거리는 외제차와 검은색 세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차들 사이로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낡은 은색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호텔 정문 입구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서 있던 강말자는 그 볼품없는 택시가 귀빈용 승강장 정중앙에 멈춰 서자 눈을 가늘게 뜨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방태식은 어머니 강말자의 눈치를 살피며 목에 꽉 조여진 넥타이를 연신 만지작거렸습니다. 택시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눈에 봐도 오래된 듯한 짙은 감색 점퍼를 걸친 우철민이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철민은 구겨진 바지춤을 대충 털어내고는 고개를 들어 호텔 건물을 바라보더니 입구에 서 있는 방태식과 강말자를 발견하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강말자는 우철민이 다가오기도 전에 코를 킁킁거리며 명품 가방을 고쳐맸습니다. 강말자는 옆에 서 있는 아들 방태식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들으라는 듯이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아, 너는 도대체 안목이 어떻게 된 거냐? 상견례 장소에 택시를 타고 오는 양반이라니 내 평생 이런 꼴은 처음 보는구나. 방태식은 우철민과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강말자의 기세에 눌려 차마 마중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우철민은 그런 방태식의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우철민은 투박하고 거친 손을 내밀며 반가운 기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길도 조금 막히고 차를 가져오려다 그냥 편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왔네요. 사돈 어른들 분들께서 미리 나와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강말자는 우철민이 내민 손을 빤히 바라보더니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손을 등 뒤로 숨기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강말자는 입가에 경멸 섞인 미소를 띠며 우철민의 옷차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편하게 온 건 좋은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죠. 우리 태식이가 아무리 은지 그 아이를 좋아한다고 해도 집안 어른이 이런 식으로 예의 없이 나오시면 저희 쪽 체면은 뭐가 되겠어요? 방태식은 어머니 강말자의 말에 당황하며 우철민의 눈치를 보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방태식은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저희 어머니께서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조금 당황하신 모양입니다. 우철민은 방태식의 비겁한 변명을 듣고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단은 딸인 우은지를 생각해서 꼭 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철민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담담한 어투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옷이야 편하게 입었지만 마음만은 진심으로 축하하러 왔습니다. 어서 들어갑시다. 우리 은지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겠군요. 강말자는 우철민이 앞장서서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가자 뒤에서 태식의 팔을 꽉 움켜쥐며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강말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듯 씩씩거리며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저 영감쟁이 꼬락서니 봤니? 신발은 또 뭐야? 저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었다가는 내 평생 모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가루가 될 거다. 들어가서 내 단단히 길을 죽여놓을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방태식은 어머니의 서슬 퍼런 명령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땅바닥만 보며 뒤를 따랐습니다. 호텔 5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룸은 은은한 조명과 화려한 꽃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 안에는 우은지가 단아한 원피스 차림으로 긴장한 듯 앉아 있었습니다. 우은지는 문이 열리고 우철민이 들어오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우은지는 우철민의 손을 꼭 잡으며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태식 씨랑 어머님하고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은지는 뒤따라 들어오는 강말자와 방태식을 향해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강말자는 대답도 없이 자리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이 무겁고 차가워졌습니다. 강말자는 식탁 위에 놓인 은식기를 만지작거리며 앞에 앉은 우철민을 무시하듯 우은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강말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너를 참 기특하게 봤는데 오늘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구나. 상견례라는 게 양가가풍을 확인하는 자리 아니니? 그런데 내 아버지를 보니 네가 평소에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딱 알 것 같구나. 우은지는 갑작스러운 강말자의 공격에 당황하며 우철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우은지는 젖은 눈길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강말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빠가 오늘 옷차림은 조금 소박하실지 몰라도 누구보다 저를 정직하게 키워주신 분입니다. 강말자는 우은지의 대답이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옆에 앉은 방태식의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었습니다. 강말자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더욱 잔인한 말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키우면 뭐하니? 근본이 없는데.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이 원래 티가 난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수준 떨어지게 굴 줄은 몰랐다. 애비라는 작자가 택시 타고 와서 꾀재재한 몰골로 앉아 있는 걸 보니 내 엄마가 일찍 죽은 게 참 다행이다 싶어.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창피했겠니? 그 순간 우철민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하며 쥐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에 있던 방태식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강말자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강말자는 태식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방태식은 우철민의 눈을 피하며 비겁하게 숟가락으로 국물만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어머니 말씀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소리 아니겠어? 어머님 말씀대로 아버님도 다음부턴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우은지는 믿었던 연인인 방태식마저 어머니의 편을 들며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자
입술을 깨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철민은 조용히 일어나 울고 있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철민은 강말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택시를 타고 온 게 그렇게 죄입니까? 내 딸을 키우느라 달아버린 내 손이 그렇게 비웃을 일인가요? 죽은 내 아내까지 들먹이며 내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다니 당신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도 없군요. 강말자는 우철민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강말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우철민의 얼굴에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디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택시 기사나 하던 주제에 우리 같은 집안이랑 엮이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애미 없는 자식 걷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할 일인데 노인네가 노망이라도 난 모양이네. 방태식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호텔 직원이 들어올까봐 겁에 질린 표정으로 강말자를 말리는 척만 했습니다. 방태식은 자리에 앉아 웅얼거리며 우은지에게 원망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은지야, 아버님 모시고 일단 나가 있어라. 어머님 화나신 거 안 보여?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아버님 사과부터 시키고 자숙하고 있어. 우철민은 방태식의 찌질한 모습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은지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우철민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가치가 없다는 듯 차가운 시선으로 방태식과 강말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우철민은 떨리는 은지의 손을 꼭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가자. 이런 오물 같은 곳에 네가 있을 이유는 단 1분도 없다. 사람의 가치를 돈과 옷으로만 평가하는 이 천박한 인간들에게 내 딸을 보낼 수는 없구나. 우은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말자는 떠나는 부녀의 뒤통수에 대고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 같은 거지 발사개들이랑은 급이 다르니까 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호텔 복도를 걸어 나오는 우철민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렬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우철민은 은지를 먼저 택시에 태워보낸 뒤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철민은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다. 미래그룹의 모든 하청업체 명단을 가져와라. 특히 방성정밀이라는 곳, 내일까지 이 바닥에서 이름도 못 붙이게 철저하게 박살 내버려. 내 딸의 눈물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 천박한 인간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겠다. 전화를 끄는 우철민의 뒤로 방금까지 그를 비웃던 호텔의 화려한 조명이 무색할 만큼 거대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미래그룹의 전설적인 창업주가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상견례가 아수라장으로 끝난 다음 날 아침, 서울 도심의 소음이 창문 너머로 낮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우은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센 탓에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침대 머리맡에서 요란하게 진동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어제 그토록 비겁한 모습으로 자신을 외면했던 방태식의 이름이 선명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우은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가운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아무런 말도 없이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미안함이나 걱정 대신 날카롭게 날이 선 방태식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야, 우은지,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희 아버지가 어제 우리 엄마한테 저지른 그 무례한 짓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지금 우리 엄마 혈압 올라서 누워 계신 거 안 보여? 방태식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우은지를 몰아세웠습니다. 우은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리며 꽉 쥐고 있던 이불볼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우은지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환멸감을 억누르며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방태식에게 대답했습니다. 방태식, 너 정말 끝까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 어머니가 우리 아빠한테,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어떤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는지 정말 기억 안 나니? 방태식은 코방귀를 뀌더니 주변의 물건을 쾅 소리 나게 내리치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방태식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우은지의 자존심을 짓밟는 독설을 거침없이 뱉어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틀린 말했어? 상견례 장소에 택시나 타고 오는 그런 수준 낮은 양반이 감히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너 정말 우리 집안이랑 파혼당하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너희 아버님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너희 집안 이 바닥에서 숨도 못 쉬게 밟아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우은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방태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방 안의 정적이 무겁게 깔리는 가운데 옆방에서 딸의 통화 내용을 묵묵히 듣고 있던 우철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철민은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칼처럼 날이 선 정갈한 와이셔츠에 고급스러운 회색 조끼를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우철민은 침대에 걸터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우은지의 곁으로 다가가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철민은 나지막하지만 거대한 바위처럼 묵직하고 힘이 실린 목소리로 우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더 이상 저런 천박한 인간들 때문에 아까운 눈물 흘리지 말거라. 아빠가 어제 약속했지? 저들이 저지른 오만함과 무례함이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이다. 너는 오늘 회사에 출근해서 네가 맡은 일에만 집중하렴. 나머지는 이 아빠가 전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우은지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거대한 폭풍우를 머금은 듯한 강렬한 의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철민은 딸을 출근시킨 뒤 집 근처 골목에 조용히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에는 미래그룹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전문 경영인이자 우철민의 오른팔인 권도윤이 잔뜩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도윤은 우철민이 타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하며 준비한 태블릿과 서류를 정중히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방성 정밀에 대한 모든 뒷조사를 마쳤습니다. 최근 5년간 자재 납품 단가를 교묘하게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한 정황이 빼도 박도 못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미 국세청에는 익명으로 모든 자료를 넘겼으며 우리 그룹과의 하청 계약을 즉각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검토도 끝났습니다. 우철민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서류를 단 한 장도 들춰보지 않은 채 나직하게 명령했습니다. 우철민은 차가운 얼음 송곳 같은 미소를 지으며 권도윤에게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지금 즉시 실행해. 방성정밀의 방 회장이라는 사람, 자인의 아내와 아들이 밖에서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다니는 동안 사업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봐야 하지 않겠나? 계약 해지 통보서는 직접 사람을 보내서 얼굴에 던져주라고 해. 그리고 모든 은행에도 연락해서 방성정밀의 대출금 상환 압박을 시작하라고 전해라. 권도윤은 우철민의 서슬 퍼런 명령에 마른 침을 삼키며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각 부처에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방성정밀의 본사 사장실에서는
방 회장이 여유롭게 골프 잡지를 보며 비서가 타온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방 회장은 조만간 있을 미래그룹과의 대규모 계약 연장을 통해 집안을 한 단계 더 일으켜 세울 장밋빛 미래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예의도 갖추지 못한 채 문을 쾅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비서는 손을 벌벌 떨며 미래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서류 봉투를 방 회장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미래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사람이 다녀갔는데 우리 쪽이랑 맺은 모든 하청 계약을 오늘부로 전면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유도 묻지 말고 무조건 법대로 진행하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방 회장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뜨거운 커피가 바지 적삼을 적시는 줄도 모른 채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방 회장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책상 위에 있던 모든 기물을 옆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방 회장은 비서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가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미래그룹이랑 우리가 협력한 게 몇 년인데 갑자기 이따위 종이 한 장으로 끝내겠다는 거야. 무슨 결격 사유라도 있어야 할 거 아냐? 당장 미래그룹 담당 본부장 연결해. 아니, 내가 직접 가야겠다. 방 회장이 회사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무렵 아들 방태식은 이 모든 사태를 전혀 짐작도 못한 채 우은지가 다니는 회사의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방태식은 강말자가 사준 최고급 수입 양복을 쫙 빼입고 머리에는 기름기를 잔뜩 바른 채 거만하게 어깨를 펴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방태식은 로비 안내 데스크에 도착하자마자 앞에 놓인 명패를 툭툭 치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방태식은 데스크 직원에게 삿대질하며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우은지를 호출했습니다. 여기 마케팅팀 우은지 대리 있지? 당장 내려오라고 해. 내가 방성정밀 실장 방태식인데 지금 그 집안 교육 문제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으니까 빨리 부르라고. 데스크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방태식을 쳐다보았지만 이미 미래그룹 보안팀으로부터 특급 지시를 받은 경호 요원들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방태식의 양팔을 뒤에서 단단히 붙잡으며 차가운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경호 팀장은 방태식의 눈을 찌르듯이 노려보며 단호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태식 씨, 당신은 현재 미래그룹 전 계열사 및 본 건물 출입 금지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영업 방해와 무단 침입으로 체포되기 싫으면 지금 즉시 발길을 돌려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협조하지 않으시면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방태식은 당황하여 경호원의 팔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오히려 팔이 뒤로 꺾이며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고꾸라졌습니다. 방태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로비의 천장이 울릴 정도로 비명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집안이 미래그룹이랑 어떤 사이인데 감히 나한테 손을 대. 우은지, 너 어디 숨어 있어? 당장 나와서 사과 안 해? 너희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로비에 모여든 수많은 회사 직원이 방태식의 추태를 목격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우은지는 2층 난간에서 이 비참한 몰골의 방태식을 차분하게 내려다보다가 더 이상 일말의 동정도 아깝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방태식은 결국 경호원들에 의해 뒷덜미가 잡힌 채 로비 바닥을 쓸며 정문 밖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팽개쳐졌습니다.
길바닥에 나뒹군 방태식은 넥타이가 삐져나오고 비싼 양복 상의가 찢어진 처참한 꼴이 되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때 방태식의 주머니 속에서 전화기가 마치 비명을 지르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방태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며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버지 방 회장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공포가 섞인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개자식아. 너 어제 상견례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지금 국세청 직원들이 공장 장부 다 압수해가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당장 안 갚으면 부도 처리하겠다고 난리다. 미래그룹에서 우리를 아예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이게 다 너랑 내 엄마 때문이라잖아. 방태식은 손을 벌벌 떨며 바닥에 떨어진 구두 한 짝을 챙기지도 못한 채 미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로비 앞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 비참한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서 우철민은 창문을 천천히 올리며 권도윤에게 아주 나지막하고 서늘하게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방성정밀 공장의 소방점검, 위생점검, 환경점검까지 싹 다 보내버려. 법의 잣대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지 아주 사소한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다. 내 딸의 눈에서 눈물을 뺀 그 가벼운 입술의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철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차 안에 무겁게 깔렸고 고급 세단은 비참하게 도망치는 방태식을 뒤로 한 채 본사를 향해 유유히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방태식 일가에게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몰락의 어둠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턱선에 서늘한 눈매를 가진 청년이 커다란 가방 하나를 든 채 걸어 나왔습니다. 미래그룹의 핵심 전략가이자 우철민 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양아들인 이상혁은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자신을 기다리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에게 짧게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이상혁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권도윤이 건네는 태블릿 PC를 건네받아 방성정밀의 현황을 훑어보았습니다. 이상혁은 입술을 살짝 비틀며 창밖을 응시하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감히 누구를 건드린 건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이군. 아버지의 금쪽 같은 딸을 건드렸으면 제 목숨줄이 끊어질 준비 정도는 했어야지. 그 시각 우은지는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업무를 처리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자꾸만 떨리는 손끝을 제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상혁이 우은지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채 들어왔습니다. 이상혁은 우은지의 책상 위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우은지 대리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회장님, 아니 우철민 아저씨 부탁을 받고 대리님을 도우러 온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옆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은지는 처음 보는 남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며 다가오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상혁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묘한 안정감에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우은지는 유자차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이상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보내신 분이라고요? 아빠는 그냥 평범한 분이신데 상혁 씨 같은 분이 어떻게 아빠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혁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나중에 다 알게 되실 겁니다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이상혁이 우은지의 곁을 지키기 시작할 무렵 방성정밀의 사정은 그야말로 파산 직전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강말자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붙기 시작한 빨간 압류 딱지들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말자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방태식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태식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평생 모은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아파트까지 압류라니. 그 택시 기사 영감이 무슨 재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냐고. 방태식은 어머니 강말자의 비명소리에 귀를 막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태식은 술 냄새를 풍기며 어머니 강말자에게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나라고 알겠어요? 미래그룹 본사에 전화를 해도 아무도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날 상견례에서 적당히 했어야지. 왜 죽은 사람 이야기까지 꺼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강말자는 아들의 원망에 눈을 부릅뜨며 옆에 있던 유리잔을 벽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강말자는 깨진 유리 파편 위로 성큼성큼 다가가 방태식의 멱살을 잡으며 악을 썼습니다. 너 지금 이 애미 탓을 하는 거냐? 다 너 잘되라고 그 가난뱅이 집구석 기 좀 죽여놓으려고 그런 거 아냐? 당장 가서 미래그룹 전문 경영인인지 뭔지 아는 사람 발바닥이라도 핫고 와. 방태식은 강말자의 성화에 못 이겨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미래그룹 본사 건물을 찾았습니다. 방태식은 로비에서 권도윤의 비서를 붙잡고 애걸복걸하며 무릎까지 꿇으려 했습니다. 방태식은 비서의 옷자락을 붙잡고 비굴한 표정으로 사정했습니다. 제발 권 본부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보상할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권도윤이 방태식의 추태를 목격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태식은 권도윤을 발견하자마자 바닥을 기어서 그의 구두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권도윤은 더러운 것을 피하듯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가운 눈빛으로 방태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권도윤은 장갑을 낀 손으로 코끝을 만지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태식 실장님, 당신들이 모욕한 분이 누군지 정말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그분은 당신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당신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단계를 이미 한참 지났어요. 권도윤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낸 뒤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방태식은 로비 한복판에서 대자로 뻗어 울음을 터뜨렸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무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강말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우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말자는 전화기가 연결되자마자 숨도 쉬지 않고 욕설과 협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은지. 너 2년 당장 내 애비한테 말해서 우리 집 압류 풀어. 너희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대로 안 죽어. 내가 감옥을 가더라도 너랑 내 애비는 갈기갈기 찢어놓을 줄 알라고. 우은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말자의 광기 어린 목소리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옆에서 이 소리를 들은 우철민은 조용히 우은지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귀에 댔습니다. 우철민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강말자 씨, 조만간 얼굴 보게 될 겁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지 내 직접 확인하러 가지요. 전화를 끊은 우철민은 우은지에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철민은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최고급 맞춤 수트를 꺼내 입고 딸 우은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오늘은 아빠가 일하던 곳에 같이 가보자꾸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빠가 똑똑히 보여줄게. 우은지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따라 미래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은 미래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며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강말자와 방태식이 우철민 부녀를 발견했습니다. 강말자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달려와 우철민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노인네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죽으러 왔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단 말이야. 방태식 역시 옆에서 우은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방태식은 침을 튀기며 우은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 부녀가 단체로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택시나 타던 인간들이 기어들어와? 보안 아저씨들, 이 인간들 당장 끌어내요. 무단 침입이라고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강말자와 방태식의 말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철민이 한 걸음 다가오자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본사 건물 로비에 모여 있던 수백 명의 임직원과 임원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우철민을 향해 정렬했습니다. 이상혁과 권도윤이 우철민의 양옆에 서서 깊숙이 머리를 숙이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 소리가 로비 전체에 메아리 치자 강말자와 방태식은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로비의 대형 전광판에는 우철민의 사진과 함께 미래그룹 창업주 우철민 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은지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우철민은 비로소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강말자와 방태식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우철민은 사색이 된 강말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택시 타고 온 노인네가 격이 떨어진다고 했었나?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내 딸을 비웃던 그 입술이 이제는 좀 파르르 떨리는 것 같군. 강말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방태식은 바지에 소변을 지린 듯 가랑이 사이가 젖어드는 줄도 모른 채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우철민은 보안팀장에게 고개를 까닥이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천박한 오물들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그리고 방성정밀 방 회장은 지금쯤 검찰청사에 도착했을 테니 가족 면회는 감옥에서나 하라고 전해주도록. 보안 요원들이 강말자와 방태식의 겨드랑이를 잡아 질질 끌고 나가는 동안 로비에는 우철민 회장의 귀환을 환영하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우은지는 아버지의 든든한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그동안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수라장이 된 로비 한 구석에서 끌려나가는 강말자의 눈동자에는 후회가 아닌 지독하고도 뒤틀린 복수심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웠던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난 다음 날 오전, 우은지는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우은지의 책상 위에는 이제 미래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때 단정한 수트 차림의 이상혁이 가볍게 문을 두드리더니 우은지에게 다가와 짙은 남색 가죽 폴더를 양손으로 정중하게 내밀었습니다. 이상혁은 안경 너머로 지적인 빛을 발산하며 우은지의 눈을 부드럽게 응시하더니 나직하면서도 신뢰감이 듬뿍 묻어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은지 대리님, 아니, 이제는 이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회장님께서 대리님을 위해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여 준비하신 미래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 임명장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대리님이
평소 꿈꾸던 세상을 직접 그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가장 든든하고 소중한 첫 번째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어 자신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임명장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때 서재에서 신문을 보던 우철민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천천히 걸어와 우은지의 어깨를 듬직하고 거친 손으로 꽉 잡아주었습니다. 우철민은 찻잔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딸의 얼굴을 대견하다는 듯 바라보더니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묵직한 어조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너에게 이 거대한 재단과 직함을 물려주는 것은 단순히 돈을 편하게 쓰라는 뜻이 결코 아니란다. 돈이라는 것은 무지하고 천박한 자들에게는 남을 짓밟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추위에 떠는 이웃을 덮어주는 따뜻한 솜니불이 되는 법이지. 너는 그 차가운 칼날을 휘두르던 방성정밀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사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참된 경영자가 되어주길 이 아빠는 간절히 바란다. 우은지는 아버지 우철민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닌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혁은 그런 우은지의 곁에서 복잡한 재단 현황과 운영 방침을 시각 자료까지 동원해 알기 쉽게 설명하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상혁은 수치와 통계로 가득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우은지가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다정함을 보여주었죠. 그의 세밀한 설명 덕분에 우은지는 막막했던 재단 운영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시각 파산 선고를 받고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방성정밀 공장 앞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 회장 일가의 갑질과 임금 체불에 신음하던 노동자들이 비장한 각오로 정문 앞에 모여 있었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우은지와 이상혁이 이끄는 미래그룹의 재건 팀이었습니다. 우은지는 확성기를 들고 단상에 올라 노동자들의 기름때 묻은 거친 손을 바라보며 진심을 가득 담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은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방성정밀의 횡포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공장은 미래그룹의 친환경 기술 교육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여러분 전원을 미래그룹의 정규직 사원으로 복직시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방성정밀이 주지 않았던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저희 재단에서 오늘 중으로 여러분의 통장에 1원 한 장 틀리지 않게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우은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장 부지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며칠간 잠을 설쳤던 노동자들은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오열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고 우은지는 그들의 눈물을 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상혁은 그런 우은지의 뒷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가 흘리는 땀방울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모든 명예와 부를 잃고 쫓겨난 강말자와 방태식은 은지의 자취방 근처의 허름한 원룸 골목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강말자는 며칠째 씻지 못해 떡이 진 머리를 극적이며 지나가는 고급 승용차만 보면 눈을 부라리더니 마침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던 우은지의 차 앞을 막아서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강말자는 우은지의 구두 끝을 붙잡고 추잡하게 매달리며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듯 애원했습니다. 은지야, 이사장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 태식이가 며칠째 밥도 못 먹고 방 안에서 죽어가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겠니? 너랑 우리 태식이가 보낸 세월을 봐서라도 제발 그 압류 딱지 좀 떼게 해주고 우리 태식이 취직이라도 좀 시켜줘라. 방태식 역시 강말자의 뒤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눈치를 보더니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바닥을 기어 우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방태식은 우은지의 시선을 피하며 비굴하기 짝이 없는 말투로 웅얼거리듯 말을 보탰습니다. 은지야, 나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서 그래. 우리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한 내 잘못도 크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나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말단 직원이라도 좋으니 제발 미래그룹 근처에서라도 일하게 해줘. 우은지는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는 기색 없이 서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우은지는 강말자의 손을 매정하게 쳐내며 주위의 공기조차 얼어붙게 할 만큼 단호한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군요. 나와 우리 아버지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을 짜내며 호의호식했던 그 죄를 어찌 잊으셨나요? 저는 당신들을 용서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으니 앞으로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나면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정식 고소할 테니 당장 꺼지세요. 우은지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차갑게 돌아서 건물 안으로 사라졌고 강말자와 방태식은 골목 밖으로 끌려나가며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외침은 화려한 도심의 소음에 금세 파묻혔고 누구 하나 그들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철민은 서재에서 딸의 당당한 대처를 지켜보며 이제야 비로소 은지가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는 확신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철민은 이상혁을 따로 불러 은지가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인 글로벌 전략 사업을 직접 맡겨보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죠. 그는 은지가 단순한 재단 이사장을 넘어 미래그룹의 거대한 축을 담당할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방태식은 강말자가 가져다주는 차가운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방 안에서 울기만 했고 이미 어머니의 통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 매일 밤 은지의 소식을 보며 후회의 술잔을 비웠습니다. 반면 우은지는 아버지가 일궈온 가업의 무게를 느끼며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낡은 택시 안에서 보냈던 그 고독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우철민은 은지의 성장을 축하하기 위해 돌아가신 아내의 묘소를 찾아 국화꽃 한 다발을 바치며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철민은 비석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안도감 섞인 진심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은지가 이제 세상 무서운 줄도 알고 사람 지키는 법도 배우고 있네. 당신을 무시하고 우리 집안을 비웃던 그 못된 인간들이 이제는 우리 딸 발치에서도 못 놀게 됐어. 은지가 당신을 닮아 심지가 고드니 앞으로는 걱정 말고 하늘에서 우리 딸 예쁘게 크는 것만 지켜봐 주게나. 묘지를 내려오는 길에 이상혁은 우은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맹세를 담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상혁은 노을 지는 언덕 위에서 우은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진실한 마음이 담긴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은지 씨, 처음에는 회장님의 부탁으로 옆에 있었지만 이제는 제 진심으로 은지 씨를 지키고 싶습니다. 은지 씨가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제가 나누어 들 수 있도록 제 손을 잡아주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그려갈 미래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상처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우은지는 이상혁이 건넨 꽃 향기를 맡으며 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태양은 고통을 이겨낸 우은지와 우철민 부녀의 앞날에 눈부신 희망의 빛이 가득할 것임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우철민이 낡은 택시를 몰며 지켜왔던 그 작지만 담담한 정의가 이제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컨벤션 센터의 정문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수많은 취재진과 검은색 고급 세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래그룹 창립 40주년 기념일이자 우철민 회장의 외동딸인 우은지가 미래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죠. 건물 외벽에는 우은지의 단아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이 담긴 초대형 현수막이 걸려 바람에 휘날렸고 그 아래를 지나는 시민들은 연신 발걸음을 멈추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치켜들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행사장 내부는 수천 송이의 백합과 장미가 뿜어내는 진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은은한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 안에서 우은지는 눈부시게 하얀 실크 드레스를 차려입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짙은 감색 정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우철민이 들어와 딸의 어깨 위에 다정한 손을 올리며 거울 속 우은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우철민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인자한 미소와 함께 우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오늘따라 내 엄마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너를 비웃고 짓밟으려 했던 그 서러운 시간은 이제 영원히 끝났다. 오늘부터는 네가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따뜻한 빛을 비출 수 있는지,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렴. 이 아빠가 내 뒤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내 꿈을 마음껏 펼치거라. 우은지는 아버지 우철민의 거친 손을 꼭 맞잡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살짝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잘해볼게요. 아빠가 낡은 택시 운전석에서 흘렸던 그 고귀한 땀방울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제가 가진 이 힘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켜줄 거예요. 엄마도 지금 하늘에서 저를 보며 무척 기뻐하시겠죠? 우철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이끌고 무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가 되자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화려한 무대 조명이 일제히 켜졌고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행사장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철민은 단상에 올라 수천 명의 내빈을 향해 특유의 절제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힘주어 선언했습니다. 친애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저는 미래그룹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제 유일한 후계자이자 미래 사회복지재단의 새로운 수장인 우은지 이사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며 앞으로 우리 그룹이 나아가야 할 정의로운 경영의 길을 가장 앞장서서 걸어갈 것입니다. 우철민의 소개와 함께 우은지가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자 행사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우은지는 세련되고 우아한 자태로 마이크 앞에 서서 미리 준비한 원고도 보지 않은 채 진심을 가득 담은 취임사를 이어갔습니다. 우은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내빈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권력을 물려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가업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입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소외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장례를 숙연하게 만들 만큼 강한 울림을 주었고 참석자들은 그녀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편 화려한 행사장 외부의 화장실 입구 근처 복도에는 청소 작업복을 입은 채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초라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모든 것을 잃고 일용직 청소부로 전락한 방태식이었습니다. 방태식은 행사장 입구의 대형 화면을 통해 눈부시게 빛나는 우은지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던 낡은 대걸레 자루를 부러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방태식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깨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었지. 저렇게 보석 같은 여자를 내 발로 걷어차다니. 택시 타고 온 노인네라고 비웃을 게 아니었는데 그 노인네가 바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물이었을 줄이야. 은지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 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방태식은 당장이라도 행사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입구를 지키는 삼엄한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눈빛에 눌려 구석진 복도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그 택시 기사의 딸이 이제는 자신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곳에 태양이 되었다는 사실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후회와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식 행사가 모두 끝난 뒤 우철민은 우은지를 데리고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작고 허름한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우철민이 택시 운전을 하던 시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때에도 우은지가 가장 좋아했던 소박한 국밥집이었습니다. 우철민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국밥 한 그릇을 우은지에게 밀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철민은 숟가락을 들고 국밥에 다진 양념을 골고루 섞으며 우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오늘 네가 받은 그 화려한 박수 소리에 결코 취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을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나누는 데 있는 법이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때일수록 너는 이 시장 바닥의 흙냄새와 서민들의 고된 땀 냄새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게 바로 이 아빠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짜 유산이자 경영의 핵심이란다. 우은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행사장에서의 긴장감을 내려놓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우은지는 뜨거운 국물에 연신 입김을 불어넣으며 우철민에게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역시 이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무리 비싼 스테이크를 먹어도 아빠랑 여기서 먹는 이 맛은 절대 못 따라올 거예요. 제가 오늘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도 다 아빠가 이렇게 소박하고 정직하게 저를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그 마음 가슴 깊이 새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먼저 챙길게요. 그 시각 법정에서는 방태식의 부친인 방 회장에게 수십억 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방성정밀이라는 이름은 이제 뉴스 속보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가졌던 모든 공장과 부지는 미래그룹의 사회환원 프로젝트에 따라 장학재단으로 귀속되었습니다.
강말자는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 차가운 원룸 방바닥에서 소주병을 비우며 자신이 조롱했던 우철민 부녀의 행복한 소식이 나오는 텔레비전을 향해 연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고 누구도 그녀의 비참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상혁은 미래그룹 본사 옥상에서 우은지를 위한 깜짝 불꽃놀이를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불꽃이 까만 밤하늘을 수놓으며 우은지의 얼굴을 오색 찬란하게 비추자 이상혁은 우은지의 부드러운 손을 살며시 맞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혁은 불꽃이 터지는 웅장한 소리 사이로 나직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지 씨,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님도 오늘 은지 씨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약속했죠? 은지 씨가 걷는 그 찬란한 길에 제가 항상 그림자처럼 함께하며 지켜드리겠다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환하게 웃어주세요. 제가 은지 씨의 그 소중한 웃음을 평생 지켜드릴게요. 우은지는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들을 바라보며 이상혁의 듬직한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택시 타고 온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그 낡은 택시가 자신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준 가장 위대한 탈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슴 벅찬 카타르시스와 평온함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 안았고 우은지는 상혁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우철민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우은지의 이사장 임명장을 정중하게 올려두었습니다. 우철민은 사진 속 아내의 인자한 미소를 보며 이제는 딸을 험한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에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철민은 사진 유리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떨리는 입술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봤지? 우리 딸이 저렇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 당신을 무시하고 우리 집안을 쓰레기 취급하며 비웃던 그 천박한 인간들은 이제 다 제 죗값을 처절하게 받고 있네. 이제 우리 은지 앞길에 향기로운 꽃길만 펼쳐질 거야.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환하게 웃고 있지? 우은지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 오래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평화로운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재단으로 출근하여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부귀영화란 통장의 액수가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철민이 세운 정의로운 제국은 이제 은지의 손을 거쳐 더 넓고 따뜻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한 성공의 기쁨이 온 세상을 뒤덮은 것 같던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서울 변두리의 낡고 으스스한 지하 단칸방에는 지독한 술 냄새와 함께 광기에 어린 중얼거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성정밀의 사모님으로 불리며 기세등등하던 강말자는 이제 며칠째 씻지 않아 떡이 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눅눅한 곰팡이가 피어오른 벽면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죠. 강말자의 초점 없는 눈동자 앞에는 누렇게 변한 신문에서 오려낸 우은지의 이사장 취임 기사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그녀는 날카로운 가위를 손에 쥔 채 사진 속 우은지의 얼굴을 갈기갈기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강말자는 잘려나간 사진 조각들을 바닥에 흩뿌리며 옆에서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는 아들 방태식의 옆구리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강말자는 갈라진 목소리로 방태식의 귓가에 대고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식아, 너 지금 잠이 오니? 저녀는 저렇게 비단길을 걷는데 우리 꼴을 좀 봐라. 이게 다 그 택시 기사 영감이랑 저 계집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라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살 길은 딱 하나뿐이다. 전현을 다시 우리 집안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혼인신고 서류 한 장이면 그 어마어마한 미래그룹 재산이 다 우리게 될 텐데 너는 왜 바보같이 잠만 자냐고. 방태식은 어머니 강말자의 갑작스러운 발길질에 비명을 지르며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태식은 공포와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저분한 머리를 감싸주더니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망상에 빠져 있는 강말자를 향해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이제 우은지는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혼인신고를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 거대한 돈이 우리게 될 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 정말 큰일 나요. 제발 이제는 좀 조용히 살자고요, 엄마. 강말자는 아들 방태식의 뺨을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세차게 내리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강말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방태식의 낡은 셔츠 깃을 움켜잡고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광기 어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못난 놈아, 너는 평생 이렇게 거지 새끼로 살 거니? 이미 방성정밀 시절 보안팀장이었던 최 실장한테 다 연락해뒀어. 전현이 내일 지방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간다더라. 그때 낚아채서 아무도 모르는 폐창고로 데려가기만 하면 돼. 서류에 억지로라도 지장 찍게 하고 협박 동영상 찍어두면 그 노인네도 꼼짝 못할 거다. 이게 우리 인생 마지막 기회야, 알겠어? 네가 내 아들이면 내 말대로 해. 방태식은 강말자의 서슬 퍼런 눈빛과 거부할 수 없는 광기 앞에 끝내 의지를 잃고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마마보이로 살아온 방태식에게 어머니의 서슬 퍼런 명령은 곧 거역할 수 없는 천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은지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띠며 지방의 햇살 보육원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은지는 현관문 앞에서 구두를 신으며 자신을 걱정스럽게 배웅하는 아버지 우철민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다녀올게요. 오늘은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그림도 그리고 맛있는 간식도 나누기로 해서 조금 늦을지도 몰라요. 상혁 씨가 경호원들을 아주 든든하게 붙여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녁에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 거리 사올 테니까 집에서 편히 기다리고 계세요. 우철민은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안개처럼 엄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철민은 우은지의 따뜻한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주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 은지야. 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세상이 험하니 늘 주위를 잘 살피고 무슨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이 아빠나 상혁이한테 연락하렴. 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 아빠 인생의 유일한 보람이자 이유니까 무조건 몸 조심해야 한다. 우은지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려는 듯 더욱 환하게 웃어 보이고는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한 우은지는 아이들과 함께 정답게 뛰어놀며 잠시나마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 정문 너머 으슥한 숲길 사이에는 번호판을 가린 낡고 검은 렌터카 한 대가 숨죽인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망원경을 통해 우은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강말자는 최 실장에게 차가운 명령을 내리며 입술을 실룩거렸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지겠네. 전현이 차를 타러 나올 때 경호원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 내가 미리 준비한 그 특수 약물 스프레이 알지? 한 번만 제대로 뿌리면 코끼리도 단번에 쓰러지는 거니까 아주 확실하게 처리해.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 봉사활동을 모두 마친 우은지가 보육원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보육원 뒤편 창고 쪽에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당황한 경호원들이 급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폭발 지점으로 달려가는 순간 숲을 사이에 숨어있던 복면을 쓴 최 실장과 일당들이 우은지를 향해 맹렬하게 덮쳐왔습니다. 최 실장은 강력한 마취 성분이 든 스프레이를 우은지의 얼굴에 대고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우은지는 짧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무너지듯 의식을 잃고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방태식은 사색이 되어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강말자는 우은지의 머리채를 잡아 낚아채며 차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빨리 타. 이 멍청한 놈아. 이제 이 계집년은 완전히 우리 손안에 들어왔어. 어서 폐창고로 달려. 그 노인네가 눈치를 채고 우리를 찾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야 한단 말이야. 검은 렌터카는 비명을 지르는 엔진 소리와 함께 보육원을 빠져나갔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경호원들이 급히 추격을 시작했지만 이미 차는 복잡하게 얽힌 국도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우철민은 집무실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철민은 떨리는 입술로 옆에 서 있던 이상혁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상혁아, 우리 은지가 납치됐단다. 그 천박한 인간들이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댔어. 당장 미래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총동원해라. 내 딸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상하는 날에는 그놈들 뼈도 못 추리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박살낼 거다. 이상혁은 서슬 퍼런 분노를 억누르며 즉시 미래그룹 보안팀의 최고 단계의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우은지가 차고 있던 목걸이 펜던트 안에는 우철민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몰래 심어두었던 초소형 위치 추적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위에 우은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붉은 점이 긴박하게 깜빡이기 시작하자 이상혁은 권총을 챙겨들며 보안 요원들에게 서늘하게 명령했습니다. 대상은 현재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가구 공장 폐창고로 이동 중이다. 전 차량 최대 속도로 추격해. 경찰 지원을 기다릴 여유 따위는 없다. 이사장님 신변에 티끌만큼의 이상이라도 생기면 너희 모두 목숨 내놓을 각오하고 움직여라. 한편 곰팡이 냄새와 찌든 기름때가 진동하는 어두운 폐창고 안에서 겨우 의식을 되찾은 우은지는 의자에 밧줄로 꽁꽁 묶인 채 자신을 증오 섞인 눈으로 노려보는 강말자와 방태식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우은지는 밀려오는 공포로 몸을 떨면서도 이를 악물며 강말자에게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정말 미쳤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빠가 당장 당신들을 찾아낼 거야. 더 늦기 전에 이거 풀고 진심으로 사죄해. 강말자는 우은지의 뺨을 고개가 꺾일 정도로 사정없이 후려치며 미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어댔습니다. 강말자는 미리 준비해온 혼인신고 서류와 지장을 찍기 위한 인장을 우은지의 코앞에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이 오만한 가시나야. 내 아비가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으니 너도 우리랑 같이 지옥 끝까지 가야지. 당장 여기 지장 찍어. 그리고 이 동영상 카메라 똑바로 보면서
태식이랑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하란 말이야. 안 그러면 내 그 곱상한 얼굴에 흉측한 구멍을 내줄 테니까 선택은 네가 해.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이 끔찍한 현장을 촬영하던 방태식은 차마 은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만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방태식은 우은지의 원망 가득한 시선에 온몸을 떨며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나도 여기서 죽는단 말이야. 그냥 빨리 지장 찍고 시키는 대로 해줘. 제발 좋게 끝내자. 우은지는 자신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패륜적인 범죄에 가담한 방태식을 향해 역겨움을 느끼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강말자는 독이 오를 대로 올라 날카로운 칼을 꺼내 우은지의 가느다란 목을 겨누었고 일촉즉발의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창고 밖으로 수십 대의 차량이 비명을 지르며 급제동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철민과 이상혁이 이끄는 미래그룹의 거대한 응징의 물결이 광기에 찌든 폐창고를 향해 성난 파도처럼 무섭게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으로 수십 개의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유리창을 깨고 쏟아져 들어오며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 우철민의 처절하고도 장엄한 마지막 전투가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가구 공장 폐창고를 집어삼킬 듯한 수십 대의 차량 불빛이 어둠을 거칠게 찢어발기며 사방을 포위했습니다.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깨진 창문 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자 칼을 들고 발악하던 강말자는 갑작스러운 눈부심의 비명을 지르며 우은지의 목을 더 세게 옥죄었습니다. 그때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통째로 뜯겨나가며 매캐한 먼지바람이 자욱하게 일어났습니다. 먼지 구름 사이로 분노로 인해 전신에서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는 우철민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며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우철민은 밧줄에 묶여 겁에 질린 채 눈물을 흘리는 딸 우은지의 처참한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강말자를 향해 지옥에서 온 사신과 같은 목소리로 준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강말자, 내 놈이 드디어 제 발로 돌아올 수 없는 지옥문을 열었구나. 내 딸의 몸에 털끝 하나라도 상처가 나는 순간 너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다.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고 내 딸을 놓아라. 이게 네가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자비를 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다. 우철민이 주먹을 꽉 쥐며 한 걸음 다가서자 강말자는 이미 이성을 상실한 듯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리며 칼날을 우은지의 가느다란 목에 더 바짝 들이댔습니다. 강말자는 얼굴의 모든 근육을 흉측하게 뒤틀며 우철민을 향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강말자는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우철민의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웃기지 마.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 우리 귀한 태식이가 길바닥 거지 새끼가 됐단 말이야. 여기 혼인신고 서류 보여? 너희 딸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일이었어. 당장 저 경호원들 다 물러가게 해. 안 그러면 나 정말 이 기집의 목을 따버리고 나도 죽을 거야.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방태식은 수십 명의 무장 보안 요원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바지에 실내를 한 채 이빨을 부딪히며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방태식은 우철민의 살기 어린 눈빛과 마주치자마자 자신을 지켜주던 어머니 강말자의 팔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바닥을 기어 우철민 쪽으로 향했습니다. 방태식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우철민의 구두 앞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며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아버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 다 우리 엄마가 혼자 계획하고 시킨 거예요. 저는 은지를 정말 사랑해서 끝까지 말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칼을 들고 저까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제발 저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은지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강말자는 가장 믿었던 아들의 처참한 배신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방태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뒤쪽 창문을 깨고 소리 없이 침입한 이상혁이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들어 강말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상혁은 단 한 번의 정확하고 강력한 타격으로 강말자의 손목을 쳐서 칼을 멀리 떨어뜨리게 했고 순식간에 강말자의 목을 제압해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쳐박았습니다. 칼이 바닥에 챙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우철민은 바람보다 빠르게 달려가 밧줄에 묶인 우은지를 와락 품에 안았습니다. 은지야, 이 아빠 여기 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다. 이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이런 짐승 같은 인간들 틈에 방치해서 정말 미안해. 우은지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우철민의 옷자락을 손톱이 하얘지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우은지는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빠의 이름을 애처롭게 불렀습니다. 우은지는 우철민의 가슴에 얼굴목 묻고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무서웠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태식 씨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빠, 저 무서워요. 우철민은 딸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이상혁에게 눈짓을 보냈고 이상혁은 차가운 얼음 같은 눈빛으로 바닥에서 읍소하는 방태식과 발악하는 강말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우철민은 은지를 보안 요원들에게 맡겨 안전한 차로 이동시킨 뒤 수갑이 채워진 강말자 앞에 다가가 서늘한 미소를 머금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의 인생을 도둑질하려 했느냐? 내 그 천박한 욕심 때문에 내 남편은 차가운 감옥에서 썩고 있고 네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은 방금 너를 팔아넘기며 구걸했다. 이제 너희 일가에게 남은 것은 법의 엄중한 심판과 세상 사람들의 지독한 멸시뿐이다. 강말자는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가면서도 우철민,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내 돈 돌려내. 내 아파트 돌려내란 말이야. 라고 광기 서린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한 새벽 공기 속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방태식 역시 공범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압송되었고 그는 호송차에 올라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말자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 떠넘겼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되찾은 우은지는 이상혁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철민은 딸의 신변 보호를 위해 미래그룹 최고의 보안팀을 병실 안팎으로 24시간 배치하는 한편 방성정밀 일가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가동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강말자가 과거에도 하청업체 부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직원들에게 인간 이하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추가 범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습니다. 우철민은 집무실에서 권도윤이 올린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방성정밀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압류하여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과 재단에 귀속시키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완벽히 마무리했습니다. 우철민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을 보며 옆에 서 있는 권도윤에게 아주 나지막하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그 천박한 모자가 다시는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법정 최고형이 나오게 모든 증거를 제출해라. 돈으로 사람의 격을 나누던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곱씹으며 늙어 죽게 만드는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병실에서 우은지는 창가에 핀 하얀 백합꽃을 바라보며 자신을 구하러 지옥 끝까지 왔던 아버지의 강인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우은지는 옆에서 정성껏 사과를 깎아 건네는 이상혁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은지는 상혁의 눈을 쳐다보며 조금은 밝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혁 씨,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상혁 씨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 아빠랑 상혁 씨가 제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 것 같아요. 이상혁은 우은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상혁은 우은지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은지 씨,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은지 씨가 걷는 모든 길에 제가 항상 그림자가 되어드리겠다고요.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가 깊겠지만 제가 그 상처가 흉터조차 남지 않게 정성을 다해 치유해 드릴게요. 저를 믿고 이제는 나쁜 기억 다 잊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방송 일가의 비참한 몰락은 연일 모든 방송사의 뉴스 속보로 다뤄지며 사회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낡은 택시를 타던 소박한 회장님을 격이 떨어진다며 조롱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목격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우철민 회장의 소박한 평소 생활과 딸을 향한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철민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룹 내의 모든 부조리한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 은지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어느덧 퇴원 날짜가 다가왔고 우은지는 병원 로비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 우철민을 발견하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철민은 다시 예전처럼 소박하고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의 뒤에는 수십 대의 검은색 의전 차량과 건장한 경호원들이 삼엄하고 위험 있게 도열해 서 있었습니다. 우철민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두 사람 사이의 깊은 혈육의 정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우은지는 이제 아버지가 타는 그 낡은 택시가 세상 그 어떤 명차나 전용기보다 고귀하고 자랑스럽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악인들은 차가운 감옥의 독방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지켜낸 우철민 부녀 앞에는 이제 그 어떤 시련도 감히 가로막지 못할 찬란하고 따뜻한 미래가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철민은 은지를 차에 태우며 이제는 정말로 평화로운 일상만이 딸의 앞날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지독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세상이 다시 고요한 질서를 되찾은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정원의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아침 8시. 우철민은 평소처럼 낡은 면 점퍼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우철민은 마당 한 구석에 정갈하게 주차된 자신의 개인 택시 앞에 서서 양동이에 가득 담긴 물에 부드러운 수건을 적셔 오래된 차체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본닛 위에 맺힌 물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거릴 때마다 우철민은 택시 핸들을 잡고 홀로 은지를 키워냈던
고단하면서도 찬란했던 지난 세월들을 하나둘씩 떠올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화사한 정장 차림을 한 우은지가 이상혁과 나란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은지는 세차에 열중하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더니 우철민의 옆으로 다가와 낡은 택시의 문손잡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오늘도 또 직접 세차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관리해 주시는 분 부르셔도 된다고 제가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빠 고집은 정말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그래도 아빠가 직접 닦으셔서 그런지 이 세상 그 어떤 슈퍼카보다 우리 아빠 택시가 훨씬 더 눈부시고 멋져 보여요. 오늘 제가 재단에서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아빠가 운전해 주시는 이 택시 타고 출근해도 될까요? 우철민은 어깨에 걸치고 있던 수건으로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며 딸의 머리를 대견하다는 듯 쓰다듬고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철민은 딸의 뒤에서 든든한 나무처럼 서 있는 이상혁을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낡은 택시 뒷문을 활짝 열어주며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우리 은지 이사장님이 타신다는데 이 아빠가 당연히 모셔야지. 이 낡은 핸들이 내 손에는 그 어떤 고급 세단의 가죽 핸들보다 훨씬 편안하고 익숙하단다. 상혁아, 오늘 은지 데리고 가는 길에 보고할 자료들은 다 챙겼느냐? 우리 은지가 이제 미래그룹의 얼굴인데 네가 옆에서 그림자처럼 붙어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잘 보좌해야 한다. 이상혁은 우철민을 향해 허리를 정중하게 90도로 꺾어 인사하며 우은지의 가방을 대신 챙겨들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혁은 우은지가 차에 탈 때 머리가 문턱에 닿지 않도록 손으로 가려주며 세심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우철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은지 씨는 이제 제가 목숨보다 아끼는 사람이자 가장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오늘 재단에서 우철민 장학기금의 첫 번째 수혜자들을 발표하는 날이라 은지 씨가 아침부터 무척 설레하고 있어요. 평생 택시를 모셨던 기사님들의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일이라 아버님의 그 숭고한 뜻을 잇는 첫걸음이 될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우은지는 아버지 우철민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우은지는 이제 더 이상 택시 타고 상견례장에 온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낡은 택시가 자신을 지탱해준 가장 고귀한 유산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미래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하자 그곳 중앙에는 우철민이 상견례 날 타고 갔던 그 낡은 택시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앞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자는 미래를 가질 수 없다는 문구가 금색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회사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묵직한 경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방성정밀 일가는 이제 그 누구의 기억 속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구치소 방바닥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던 방태식은 누렇게 변한 수의를 입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시멘트 벽면만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방태식은 배식 구멍으로 들어온 식은 밥상을 보며 입술을 깨물더니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 강말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귀를 막으며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때 내가 내 손을 잡고 우리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나는 왜 끝까지 바보같이 우리 엄마 눈치만 보다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린 걸까?
이제 다시는 너를 볼 수도 없고 내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는 게 실감이 나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아. 내가 무시했던 너희 아버지가 사실은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었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 방태식은 자신이 조롱했던 우철민 회장이 얼마나 거대하고 깊은 산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으며 벽에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후회는 그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을 뿐이었고 아무도 그의 눈물에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옆동에 수감된 강말자는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매일같이 환각을 보며 교도관들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강말자는 쇠창살을 붙잡고 흔들며 허공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거 나 방성정밀 사모님 강말자야. 당장 우리 태식이 불러와서 이 문 열라고 해. 미래그룹 회장이 우리 사돈이라고. 너희들 나중에 다 잘리고 싶어서 환장했니? 으하하. 은지야, 너 또 택시 타고 왔니? 내가 격 떨어지니까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 가난뱅이년아. 강말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는 복도 끝까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고 결국 강말자는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아 폐쇄병동으로 이송되어 쇠창살 안에서 비참하게 늙어가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부정한 부와 권력은 한여름 밤의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지독한 원망과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범죄자의 낙인뿐이었습니다. 몇 달 뒤 우은지와 이상혁의 결혼식은 세상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소박한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닌 우철민이 택시 기사 시절 동료들과 희로애락을 나누던 낡은 기사 식당의 넓은 마당이었죠. 우은지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드레스 대신 단아하고 깨끗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아버지 우철민의 거친 손을 잡으며 식장에 입장했습니다. 식장에는 화려한 정재계 인사들보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택시 기사들과 평소 우철민이 돕던 이웃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은지는 신부 축사에서 하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연설을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손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낡은 택시 한 대를 몰며 저를 누구보다 정직하고 소중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아빠의 손은 세월의 풍파에 투박해졌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인간의 존엄을 품고 계셨습니다. 택시 타고 온 아버지를 조롱하던 천박한 사람들은 이제 제 곁에 없지만 아빠가 가르쳐 주신 정직함과 사랑은 제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살아 숨쉴 것입니다. 우철민은 딸 우은지의 진심 어린 연설에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미소 지었고 이상혁은 그런 부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은지의 손을 부드럽고 단단하게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 비용으로 책정되었던 거액을 전액 기부하며 진정한 부의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에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우은지는 이상혁과 함께 전 세계 소외된 지역의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며 아버지 우철민의 철학을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진 우철민은 은지의 아이들을 자신의 낡은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주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낡은 점퍼 자락을 붙잡으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궁금한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손주 아이가 우철민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의 주름진 얼굴을 만지며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이 택시를 타고 나쁜 사람들을 혼내준 영웅이었나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고 따뜻한 기사님이었다고요. 우리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멋진 택시를 직접 운전해 볼 수 있을까요? 우철민은 인자하게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는 노을지는 강변북로를 향해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철민은 아이들의 작은 손을 하나하나 맞잡아주며 나지막하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들, 이 택시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을 전하는 소중한 마음의 바퀴란다. 할아버지는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그저 내 딸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하고 정직한 아빠였을 뿐이야. 너희도 나중에 크면 겉모습이나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이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가장 바라는 유일한 약속이란다. 우철민이 운전하는 낡은 택시는 노을빛을 받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며 유유히 강변을 달렸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우은지와 이상혁은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은지는 아버지가 낡은 핸들을 잡으며 지켜온 그 정직한 제국이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아름답게 이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진정한 부귀영화란 통장의 액수나 화려한 명성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힘과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품격에 있다는 것을 우철민 부녀는 온 세상을 향해 묵묵하고도 장엄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택시 타고 온 아버지를 비웃던 천박한 탐욕의 잔재들은 이제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고귀한 유산만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을 너머로 멀어져가는 택시의 뒷모습과 함께 사람의 가치는 오직 그 내면의 깊이로 결정된다는 소중한 진리를 남기며 이야기는 위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며 오만을 떨던 이들의 끝은 결국 비참한 파멸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비싼 차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낡은 점퍼 속에 뜨거운 사랑을 감춘 고귀한 아버지가 계시지는 않나요? 남을 짓밟는 무기가 아닌 소중한 일을 지키는 방패로 불을 사용한 은지 씨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